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개월도 못 채우고 이혼해서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이혼을 할 거라는 상상도 못 했는데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식을 거하게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신혼여행을 더 길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뭔가 축하를 받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돈으로 신혼여행을 며칠을 더 갈 수 있는데 아까웠어요. 저희를 위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하자는 뜻이 서로 맞았고 저희 뜻을 양가에서도 찬성을 해주셔서 정말 친인척만 모여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대신하였고 지인들에게는 이 사실만 알리는 정도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갈 때쯤 시국이 해외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쁜 제주도 2주 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신혼집도 다 꾸며뒀고 거기서 살다가 여행을 가는 거라 복잡하고 큰일들은 모두 정리하고 후련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이런 저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셨던 시어머니는 과할 정도로 너무 좋다고 하셔서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뭐 반대하실 수 있는데 나쁘게 봐주신 게 아니니까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너네들 생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쓸데없이 결혼식만 웅장하게 하면 돈만 돈대로 나가지 의미가 없지. 안 그냐? 똑똑하기도 하다 요즘 애들은 정말. 아, 네, 어머님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2주 있다 온다는 거지? 네, 저희가 가서도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와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간 여행인 만큼 매 순간이 행복 그 자체였어요. 기쁨과 행복에 빠져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남편은 조금 초조해 보이고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여보. 뭐라고 했지? 못 들었어. 미안해. 음,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초조해하는 것 같은데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아니래도 이제 나갈까? 해변가 좀 걸을까? 그래, 알겠어. 여행을 하는 내내 저런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조금 짜증나기도 했지만 신혼여행을 왔는데 싸우고 싶진 않아서 그런 대로 적당히 무시하면서 저는 여행을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안부 인사차 양가에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놀고 있니? 어떠니 제주도는 너무 예쁘지? 네, 어머님. 다음에는 온 가족 다 같이 제주도 한번 가요, 우리. 어머님,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짐 정리가 아주 보통이 아니다, 그냥. 네? 무슨 짐 정리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튼 신경 쓰지 말고 너네들 재밌게 잘 놀다 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짐 정리를 할 게 없는데 뭐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말이죠. 여보, 어머님 무슨 짐 정리를 하신다는 거야? 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왜 이래? 반응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는데 당신이? 뭘 어떻게 알아? 어머님이 짐 정리하신다길래 무슨 짐 정리냐고 물어본 건데 이 찜찜한 반응은 뭐지? 당신, 제대로 좀 말해봐. 너무 짜증날라 하네. 아니야. 내가 착각했어. 미안해. 여행 내내도 왜 저러나 싶었는데, 대체 뭔데 이래? 그게 그냥 가족 일이라서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크게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짐 정리냐고 제가 물었는데, 되려 언성을 높이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난리를 치는 남편을 보니까 괜히 모든 상황들이 더 의심스럽고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거 분명 뭔가가 있다 생각을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말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역시 집이 최고인 건지 얼른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여행도 좋은데 역시 집이 최고인가 봐. 얼른 가고 싶다, 우리 집. 그치, 여보? 그치. 뭐야.
여보는 별로 안 신나 보이는데? 에이, 다음에 또 여행 가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아쉬워해. 우리 집에 뭔가 제대로 오래 누리면서 있지를 못해서 그런가. 빨리 보고 싶네, 집이. 응, 응, 응. 왜 그래? 당신 무슨 일인지 진짜로. 아니야, 얼른 가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내내 진짜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 때문에 답답하긴 했지만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짐 풀고 한숨 푹 자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졌답니다. 그렇게 도착을 했고 집 현관에 딱 섰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2주나 집을 비웠는데 저희 집 현관 앞에 일반 쓰레기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옆집인가?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둬? 진짜 당장 가서 따지고 싶은데 그럴 기운이 없으니 우선 패스해야겠다. 그치? 어이가 없네. 당연히 옆집이겠지. 한 층의 세대가 저희 집이랑 옆집밖에 없으니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섰는데 못 보던 신발이 현관에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 저희 집인데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현관도 그렇고 묘하게 집이 바뀐 것이 눈에 보였고 진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방문을 여는 순간 전 진짜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 침실인 안방에서 시부모님들이 잠옷을 입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죠? 너무 놀라서 주저앉은 저를 일으키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엄마랑 아빠가 지금 집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멀쩡한 집이 갑자기 왜 사라져? 그리고 며칠 정도 계시는 것도 아니라 갑자기 사전에 말도 없던 합가를 하시겠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난 절대 싫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남편이랑 싸움에서 둘러보니까 제가 공들여 해놓은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다 흐트러지고 시어머니가 가져온 주방용품, 소품 등등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았는데 우선 시부모님을 깨워서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깨웠습니다. 아유, 너희 왔니? 잘 다녀왔어? 어머님, 아버님, 거실에서 기다릴게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우리 온 것 때문에 대현이한테 뭐라고 했니, 너? 어머님, 아버님, 저는 애초에 결혼할 때 합가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저는 합가를 원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사는 것도 머리 크고 불편해서 독립해서 혼자 살던 사람인데, 며칠 정도 집 구하실 때까지 기다려 드릴 수야 있지만, 합가는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서운해요. 저에게 적어도 상의라도 하셨으면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러실 수 있죠?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니? 싸가지 없이. 넌 니네 부모가 오갈 데 없어서 길바닥에서 살게 생겨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저희 부모님은 애초에 이렇게 무작정 집에 오실 일이 없으세요. 저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말이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그 2주 사이에 상의도 없이 이사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대현이한테 말했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넣어. 그렇게 정 싫으면 네가 나가서 니네 집 가서 살아라. 우리도 이미 짐도 다 옮겼겠다. 절대 안 나갈 거니까. 진짜 미쳐 돌겠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이 원래 쓰던 가구들도 버리지 않고 집에 꾸역꾸역 가지고 와서 채워뒀고 당연히 두 집 살림살이가 합쳐지니 집은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안방은 본인들이 써야 하니 저희는 작은 방을 쓰라고 침대 옮겨놨다고 하는데 그 작은 방은 태어날 아기를 위한 방으로 꾸며두려고 했던 거라 정말 작거든요. 저희 침대를 프레임을 넣지도 못해서 매트만 놨다는 시모. 아니 어머님 이게 침대 프레임은 어딨어요? 그거 영 들어가질 않아서 버렸어. 니네 산지 얼마 안 된 거여도 우리 게 더 비싼데 우리 거를 써야지. 아니 그걸 버리시면 어떡해요 정말. 어머니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말 좀 해봐. 이 상황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말을 해보라고.
이게 근데 어디 CM이 앞에서 지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너 미쳤냐? 아니 막말로 이게 네 집이야? 어? 니네 대출받아서 은행 끼고 산 집이니까 네 거도 아니면서 유세는 진짜. 설명을 해보세요, 어머님. 이게 무작정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니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말해 뭐하냐? 의미는 있냐? 집이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신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막무가내? 이게 근데 GCM이를 개무시를 하네, 정말.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제 말투와 태도에 자꾸 꼬리를 물면서 저를 다그치기 바쁘셨어요. 그게 너무 화딱지가 나고 속에서 막 천불이 나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유를 말하라고 다그쳤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에휴, 니네 시아빠가 도박해서 집 말아먹었어. 다 날렸고 지금 가진 돈이 없고 다 빚이야, 빚. 그래서 내가 대현이한테 부탁 좀 했다. 그럼 어쩌냐, 갈 곳이 없는데. 그럼 그런 상황이셨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의논을 하셨어야죠. 어머님이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이 상황이 흔쾌히 알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제 생각은 안 해주세요? 저 얘기를 듣고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했는데 그야말로 답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을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대충 보고 있다가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얘기 도중에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남편이 대출까지 끌어서 5천만 원의 급한 빚을 갚아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결혼 생활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정말 끝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좋든 뭐든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정말 이 사람과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이게 지금 맞나 싶었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눈물이 나고 분하고 열받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를 못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작은 방에 콕 박혀서 울기만 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모는 거실에 떡하니 앉아서 TV를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분하고 열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여기서 평생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뜻도 어머님이랑 똑같고? 아니, 당신이 조금 이해해줘.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런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잖아. 내가 누누이 말하는데 난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어도 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끌어들이진 않아. 알겠어? 절대 그러진 않는다고. 끌어들인 게 아니잖아. 당신도 참 매정하고 나쁘다. 어머님, 딱 한 달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달 뒤에는 나가주세요. 저는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했고 궁시렁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알겠다고 해서 진짜 한 달을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저 가족들이 사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느낌으로 지냈고 그래 한 달인데 뭐 한 달이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집은 구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시는데 아유 알아서 나갈 거니까 걱정 마라. 네가 나가지 말라고 애원해도 더럽고 치사해서 나갈 거니까. 너 그리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 게 밥도 제대로 못하고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새끼 내내 대충 차리고 너같이 팔자 펴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제가 아무리 차려드려도 성에 안 차시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근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너? 나가실 때까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매정하고 못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에게 상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더 흔쾌히 모셔서 도와드렸을 건데 태도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더 강하게 말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돈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싸가지 없게 나가지 않는 이상 호구 잡힐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호구 잡혀서 저 몰래 돈을 더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써봤자 제 손해인 걸 알기에 저는 더 막 뭐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할 뿐이었죠. 그리고 저 가족들이 제 욕하는 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지수쟤 너희가 어쩜 저렇게 독하냐. 내가 말했잖아 엄마.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돈 나올 구멍도 없어 보이고.
너는 어쩜 여자도 저런 거 골라서는, 어휴. 제일 만만해 보였단 말이야. 아무튼 한 달 뒤에는 어쩌려고 알겠다고 했어? 뭘 어쩌냐? 내가 다 생각이 있지. 내가 아프다고 할 거다. 그럼 아무리 독한 년이어도 어쩌겠어. 안 그러니? 엄마는 정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역시. 그리고 너도 좀 더 지켜봐. 너무 빨리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어려울 거야. 알겠지? 살살 비유 좀 맞춰주고 그래. 그냥 빨리 갈라서고 싶은데, 알겠어. 이 얘기를 몰래 엿들었을 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여태 이런 막무가내의 행동들을 꾹꾹 참는 이유가 뭐였는데, 그게 남편 하나 보고 참은 건데, 그런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랑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할 생각을 한다고 하니 손이 정말 달달 떨렸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고 성공을 조금 하셔서 부동산 쪽으로 재산이 조금 있으시고 제가 외동딸이에요. 아마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저한테 저러는 것 같은데 진짜 멍청하게 그래봤자 엄청난 재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제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건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저러는구나 싶었죠. 저도 전날 이후로 이혼을 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준비는 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결혼한 지 한 달 된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빨리 알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법적으로 준비를 하자고 하셔서 선임해 주신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두기 시작했고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만 저러지 않았다면 전 바보같이 남편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저 남편이고 시부모고 어느 하나 멀쩡한 게 나가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바로 집을 빼둔 상황이었고 저희 동네에서 꽤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집이 너무 빨리 나가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정을 잘 말씀드려 기한을 딱 약속한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되는 날에 이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을 빼는 동시에 제가 따로 살 집을 마련했고 그곳을 이미 다 꾸며둔 상황이라 뒤집고 이혼하고 전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죠. 약속은 한 달이 되었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이 바로 내일인데 안 나가실 거죠? 뭐 어쩌니? 그러면 집도 안 구해주고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 새아가야, 몸이 자꾸 이리저리 아픈 게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사시던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뭐? 누가 그래? 여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이 멍청하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왜 이혼을?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당신한테 재산 분할해줄 의무가 없어. 그러니 서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찢어지는 게 좋겠지?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여기서 온 가족이 살든 나가든 뭘 하든 알아서들 살아. 내가 나가줄 테니까 기생충 같은 니네 부모 모시고 여기서 살아 알겠니? 저 말을 끝으로 저는 나왔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갔죠. 바보 같은 인간은 순순히 이혼을 해줬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버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바로 다음날 이혼을 했는데 바보 같은 인간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근데 집 명이 당신 거잖아. 이혼을 했는데도 우리가 살아도 괜찮겠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당연히 나가야지. 근데 왜 살으라고 한 건데? 뭐야? 뭘 뭐야? 다음 주 일요일에 그 집 이사 들어올 거야. 그 집 팔았거든. 그 안에 안 비워주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걸? 입주는 그날이지만 목요일부터 새 주인 소유거든. 바로 내일이네. 내일까지는 빼야겠는걸? 잘 살아라 찌질한 놈아. 그렇게 이혼을 시원하게 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하루에도 몇십 통이 오고 문자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셋이 돌아가면서 시모한테도 시원하게 날려주고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진짜 돌았니? 어디서 감히 네가 뭔데 이 집을 빼? 뻔히 사정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그건 기생충 식구들 사정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게 제 집인데. 그러면 그쪽들이 사는 게 맞아요? 어이가 없네요.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거 내가 판다는데, 참.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똑바로 사세요. 그 나이 먹고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기생하고 살면 자존심 안 상하세요? 거기다 본인들 때문에 아들 이혼까지 당했는데 나 같으면 미안해서 아들 쳐다도 못 보겠네. 평생 그렇게 아들 등에 빨대 굽고 기생하면서 살아요. 참. 그리고 당신 아들 이 세상에 방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또 다칠라. 인연이? 정말 너 죽고 싶어? 내가 너 찾아서 가만 안 둘 거야. 여기까지 올 차비는 있어요? 차비도 없을 것 같은데. 시무랑 유치한 싸움은 여기서 멈추게 되었고 속은 시원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조금 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 거라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너무 큰 화제였고 이유를 물어보는 지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말해주는 게 싫어서 그냥 저는 프로필 사진과 대화명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남편 가족들이 등에 빨대 굽고 기생해서 버리고 나왔으니 그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해두고 기생충 영화 포스터를 해뒀는데 시모한테 미친 듯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 당장 그 사진이랑 안 지워? 가족들이 보고 연락 오잖아. 미친 거 아니야? 당장 내려, 우선 내리라고. 생각해보니까 시모 친한 친구분들과 몇 번 연락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저장이 되어 있었고 친척들도 연락처 교환을 한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 시모한테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쌤통이죠 뭐. 어느 날은 저에게 욕설이 가득 담겨 차마 읽기도 어려운 수준의 연락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후회가 가득한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말이에요. 박지수, 너같이 독한 년 내가 정말 처음 본다.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지수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참 못났었지 싶구나. 너가 받은 상처와 충격이 어마무시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해해주지 않겠니? 다시 잘해보자. 지금 저한테 저렇게 빌고 또 비는 이유가 남편 친구를 통해서 들었더니 남편도 빚을 끌어모을 대로 모으려다가 보니 은행권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어떻게든 저한테 빌부터 보려는 개수작인 거죠. 전 이제 번호도 바꾸고 아예 소식을 차단하고 솔로 라이프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했었던 건지도 잘 모를 정도라서 돌싱이라고 말하기도 웃기긴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